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요, 6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의 수치죠. 1,805조 9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도 현재 급등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에 그만큼 관심이 쏠렸던 건데, 결국 금리 인하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금리 인상 카드로 대응에 나선 한국은행 그리고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트워크 오늘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변수에 너무 민감하면 사실은 성공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가치나 또는 미래의 미래 가치가 있느냐, 주식 같으면 숫자로 말하는 거고요. 부동산 같으면 궁극적으로는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신도시나 신도심화가 되고 있느냐, 또는 전철 철도 등이 많이 들어와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업무지구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그 지역을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냐,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 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장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이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개통이 되면서 또 한 가지로 포승 평택선이
마찬가지로 개통될 예정으로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어쨌든 이제 서해선과 KT가 연장이 되게 되면 여의도까지 30분, 2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평택 자체적인 호재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서울에서도 정말 더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평택이라는 거죠.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평택시의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입니다.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개발이 너무나 호재가 풍부한 곳 이제 평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면적은 4,186제곱미터이다만은 현재 그 분할이 되어서 이보다는 작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16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용도 이제 그 지역은 일종 일반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예정이 않더라도 지금 도로에 접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축 행위가 바로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는 4,186제곱미터입니다만 현재 분할이 되어 있어 100평, 200 정도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안중역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바로 인접해 있는 상태고 그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런 그런 지역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지역 현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역에 바로 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일단은 일반 주거지역 임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뛰어난 가치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주변에 계획도로가 들어온다고 하고요. 도로도 멀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바로 또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점, 아무래도 활용 가능한 토지가 앞으로 가치 상승이 예견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주변에 또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입지와 또 호재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개발 입지와 전체적인 입지 여건과 이제 개발 호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안중역이 이제 우리가 평택을 놓고 갈 때 서평택의 하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중역을 보시게 되면 안중 왼쪽으로 안중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 화양지구 현재 84만 평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중역이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중 인근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로 인근에 토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고 도심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업무 지역이나 일자리를 조금 보시게 되면 평택 포승지구죠. 평택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포승지구에 자동차 클러스터도 44만 평 만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겠고요.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또 배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미시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중 역세권 도시개발지역 바로 인접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행위 제한구역 바로 인접지에 있는데요. 주변에 아파트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중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이 인근으로 해서도 도시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또는 역세권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개발 호재는 사실은 평택은 호재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이제 동평택, 서평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동평택도 많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SRT 등 철도 등도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 가격이나 지가가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이고요. 서평택은 이제 완공되는 것들, 착공되는 것들이 이제 쭉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평택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내재 가치, 본질 가치
또 하나 말씀드린 미래 가치가 상승하느냐를 알 수 있는데요. 평택 같으면 현재 인구가 이제 55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인구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도 2배가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 지역이다. 그만큼 아파트나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평택시도 서부 지역 자체를 이제 뉴 프론티어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강도 있죠, 평택호도 있고 경기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요, 화양지구도 있죠, 도시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안중역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택 자체도 서부 지역도 본격적으로 체계화해서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뉴 프론티어를 선언을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서부 지역이 그만큼 내용이 충실하다 이런 걸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한 44만 평 정도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평택항 자체도 이제 그 4년, 6년 연속 그 자동차 수출 물동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쌍용 자동차라든가 뭐 현대 기아 자동차 이런 또 생산 공장도 있게 되겠죠. 그럼 생산을 하게 되면 또 판매도 해야 되고요, 전시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구경도 하면서 또 구매도 할 수 있는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2023년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서부 지역의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것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경제 자유구역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나 포승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개발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지구나 상업지역이 대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60만 평, 70만 평이 넘는 규모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큰 업무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업무지구 때문에 우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또 상업지역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도망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철도망 자체가 우리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의 핵심 지역이 늘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서해안 복선 전철 현재 한참 공사 중입니다. 내년 2022년에 완공이 이제 되도록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 포승에서 그 평택 가는 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중역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도 내년에 마찬가지로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안중역이 이제 사실 더블 역세권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되었죠. 거기 보면 서해안 복선 전철하고 KTX하고도 연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또는 여의도까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에서 또 하나 확정된 부분이 이제 평택에서 이천 부발까지 가는 라인도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사통팔달의 철도망도 지금 갖추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택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가 동부가 국제물리의 전초 기지로서 굉장히 인정이 많이 되고 있는 아주 그런 항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97선석에 한 65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국제 여객 크루즈 터미널 같은 경우도 현재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2030년 완공이 되면 평택항도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더 큰 항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역도 2022년 내년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근 같은 경우도 안중역 주변으로는 개발형이 제한구역으로 이미 이제 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 관련 개발도 이제 많은데요. 평택은 한 20만 평대 한 8천억 들여서 평택호도 이제 관광지로 크게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보셨죠? 이 평택은요, 지도를 좀 넓게 펼쳐놓고 보더라도 곳곳에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개발 호재들과 함께 조금 더 돋보기를 들고 가까이 가서 보더라도 호재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토지 주변에도 안중역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더 개발의 가치, 앞으로 가치 상승 예견이 된다는 거고, 여기 한 가지 더 바로 옆에 또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셨죠?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면 인광리의 토지를 둘러싼 앞으로 가치 상승이 전망이 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면 인광리에 위치한 이 토지 지금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중역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억 3,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기준적으로 165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직 상대적으로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아직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인데요. 전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편할 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강성국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내방역인데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서울의 3대 도심으로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의 접근성도 아주 높은 우수한 핵심 입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소장님, 방배동의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고요? 네, 방배동 인근에는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이 위치해 있고 방배동 먹자골목, 종합병원 등에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초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서리풀 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도심 속의 울창한 숲속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방배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얼마 남지 않은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서초구 정부사령부 부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됩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은 2023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상주 인구 증가로 서초구 일대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도 전해져 오는데요. 바로 방배동 재건축 사업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구역 12곳 중 바로 이곳 방배동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방배 5구역은 최근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배동 일대의 정비 사업의 추진으로 방배동의 미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풍부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강남 3구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이죠. 자, 서초구, 여기는 방배동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소장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전체 개요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내방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리풀 공원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은 18.5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29.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5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는 20세대가 되겠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 9월 초 또는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 특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 면적은 29.0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투룸이 되겠습니다. 6층 중에 5층이 되겠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9월 초 바로 다음 달 초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외관을 살펴보시면 외관 자체는 전체가 천연 대리석으로 사용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외관을 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5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우편함, 택배함 모든 시설들이 다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전 세대가 이제 이중창을 설치했고요. 외부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것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중 단열재를 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방, 냉난방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원하는 분위기에 아주 내부를 잘 갖고 꾸며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등 풀옵션을 잘 갖춰진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새 집을 보면요. 단지 넓기만 한 게 아니라 안에 그 내부 깔끔하냐, 얼마나 공간 활용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투립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올해 8월 말이나 아니면 9월 초쯤에 준공 완료가 될 텐데 여기 보시는 투룸은요. 일단 바깥에서 보더라도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보기도 상당히 좋다는 거죠. 들어가서 보시면 옵션들도 충분하게 풀옵션으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을 좀 떠나서 이 주변 환경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어떤 여건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방배동이라 그러면 이제 서초동이나 반포동에 비해서 예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배동 자체가 지금 방배 재건축으로 해서 도심화로 지금 신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에다가 정보사 부지도 개발에 대한 호재라든가 또 서리풀 터널을 개통해서 이제는 뭐 거의 같은 수준급에 맞먹는 수준급으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호선이죠. 내방역에서 바로 3분 도보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리풀 공원 바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입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서리풀 터널 개통하면서 이제 뭐 서초동과도 바로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서초동 뭐 강남에서 최고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서초 고등학교나 뭐 방배 중학교 등 강남 8학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이제 특징인데요. 교육 환경에 특히나 이제 예민하신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공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소리가 이제 공세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건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풀 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리풀 공원을 뭐 직접적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몽마르트 공원이나 뭐 국립현충원이나 뭐 까치산 공원 등 공원적인 공세권에 아주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 주변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체가 신도심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가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배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 옆에 바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법원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교육대학교도 배치되어 있어 전체 환경 자체가 뭐 굉장히 우수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훨씬 더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호재도 사실 이제 강남 같으면 호재를 좀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강남 지역도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 자체 호재만 좀 더 살펴보시면 첫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서리풀 우리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서리풀 터널 자체도 2019년 4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하나의 서초동과 하나의 영역이 되면서 사실은 가격 전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은 사실 이제 재건축이 강남 재건축이나 전체로 봤을 때 재건축이 왕이라고 할 정도로 강남의 재건축의 핵심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한 15,000세대가 신도심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또 좋은 지역에다가 거기다 이제 아까 뭐 5단지, 6단지 뭐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철거하고 착공도 정말 남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씩 진행되면서 입지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좁혀 보시면 더 큰 호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방역 같은 경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2020년 작년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종, 3종 같은 경우가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한 70m까지 고층 빌딩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방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내방역 주변 자체가 고층 빌딩으로 지금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다 갖춰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그 가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정보사 부지가 되겠는데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제 그 서리풀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 정보사 부지도 지금 이제 개발되는 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양으로 이제 정보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지 면적만 한 3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3만 평의 대지 면적에다가 실제로 건축 면적 같은 연면적 같은 건 한 10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이 우리가 강남이나 또는 이제 여의도 영등포라든가 중구로도 진입하기도 좋지만은 업무지구도 많은데 바로 옆에 100만 평 규모의 최첨단 업무지구, 복합 업무지구, 친환경 복합 업무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바로 옆에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가면서 내방역 지구 단위로 인해서 고층 빌딩이 들어가고 방배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확 눈에 띄게 바뀌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좀 풍부한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적으로도 강남에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좋죠. 뭐 강남의 학군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또 주변에 뭐 공원들도 많고 이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출퇴근하시기 물론 좋겠죠. 자, 거기다 개발 호재들로만 살펴드릴 때도 일단 뭐 서리풀 터널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거기다 재건축의 수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정보사 부지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엄청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대폭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서초구 방배동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 그 가격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하고 이런 여건의 변화 때문에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8,800만 원 또는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미나인데요. 왕초보 경매가 있습니다. 시간은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미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요,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라는 제목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시간 좀 다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 이 점도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잠시 참여 방법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오죠.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뭐 금리 인상에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동산에 관한 뉴스들이 뭐 토론의 어떤 각장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농지법 위반의 사항보다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또 왜 올랐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토지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의 어떤 묘미라고도 볼 수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투자의 고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여부를 관련하고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뭐 차익을 보는 몇 가지 투자의 원칙을 지키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저희 고객들한테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있고 또 신도시가 생기고 있고 또 여기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관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요건에 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면 오른다라는 원칙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그 부동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첫 번째 부동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춘천시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역은 경춘선이 지나는 춘천역으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ITX 고속철을 이용한 1시간대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한 곳에 있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위치한 춘천시 우두택지지구는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춘천시 우두동 일대에 약 1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공간으로 약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요. 소양강, 북한강 등 자연경관을 갖춘 쾌적한 입지 조건과 사업지구 내 교육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어 신규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님, 교통이 편리한 만큼 풍부한 수요도 누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춘천시는 연간 838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메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원대와 한림대 등 청춘과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의 수요까지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갖춘 토지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곳 주변에는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22년 개장 예정인 춘천 레고랜드는 현장 바로 인근의 상중도와 하중도 1호에 현재 공사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 고용 인구는 약 2천여 명, 연간 관광객은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사막산 케이블카, 춘천 마리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인구 상승 및 투자 가치가 상승되는 획기적인 관광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강원도 이번에 춘천으로 왔습니다. 우두동의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두동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천역 인근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춘천이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그러면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춘선이죠. 춘천역에서 인접해져 있고요. 전체 면적은 651평방미터 중 330평방미터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으로 이미 용도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목은 현재는 전이고요.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토지는 지금 현재는 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 건폐율이라던가 용적률은 전부 다 준주거에 맞게 70%, 뭐 500%까지 건축 행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준주거로 용도를 용도를 변경했을 때는 주변에 들어오는 인구라던가 주변의 토지의 가치가 이미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준주거는 지금 현재 뭐 500%까지 뭐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뭐 근린 생활과 함께 뭐 자가 주택까지도 같이 해서 최고는 총 한 1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토지를 이미 미리 선점해서 매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 노후에 가장 적절한 투자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 지역 중에서도 뭐 일부는 사실 맹지이고 현 상태가 저희는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토지도 조금
조금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토지이기도 하고요.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주변에는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들이 많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도 주거지와 주거지 사이에 있는 수세권을 바라보는 근생 용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인 토지, 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통해 보시니까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죠? 주변에 저 건물들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 여기 또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까지 그림이 다 그려지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두동의 토지를 둘러싼 입지 여건은 또 얼마나 훌륭한지 주변 여건 자세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게 되나요? 네, 입지 여건이 사실은 개발 호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땅이든 집이든 상가든 사실은 지가가 오르고 차익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입지가 어디에 위치해져 있고 주변의 호재가 얼마나 산재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 사실은 요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토지 투자라든가 주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결정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두동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주거로 이미 근생 용지로 확정되어져 있다라는 그 외에도 수변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근생 용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굉장히 가치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에 입찰된 사례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낡은 다세대인데도 23명이나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눈여겨 보면은 수세가 강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소양강이죠. 춘천 레고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후의 경관이 수려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되어져 있는데요. 근생 용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인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몰려올 수 있는 유동 인구와 거주 인구죠. 정주 인구가 조금은 파악이 되어져야지 근생 용지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이미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또 주변의 수변을 중심으로 신도시급의 어떤 택지들이 개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 택지 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13만 평 규모의 만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계획되어져 있는 신도시, 메머드급 신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에 있는 실제 이미 조성되어져 있는 산업단지도 굉장히 현대화시키기 위해 젊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레고랜드는 춘천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져 있는데요. 레고랜드의 공사 한 56개 동이 지금 건설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99%가 이미 용적률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개장까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레고랜드가 개장하는 경우에는요, 주변에 100만 관광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내 관광객을만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홍콩이라던가 상하이, 또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의 수요까지도 흡수한다면 아시아 최고의 어떤 관광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교, 소양 8교죠. 소양 8교도 주변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 교통 인프라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소양 8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춘천 도시계획에 다시 포함되어져 있어서 건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동서간 고속철도죠. 춘천에서 속초까지의 고속철도가 개통을 2024년도에 완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점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원도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는 또 관광의 메카이면서 주변 서울에 있는 인접 수도권에 가까운 그런 강원도이지만 수도권 또 강원도 안에서도 중심 지역으로서의 변모할 수 있는 대춘천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토지 위치를 보니까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소양강 강변에 위치한 신도심 내에 위치를 했고요. 바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 단지들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 여건에다가 주변에 보시면요. 2022년에 레고랜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겠죠. 자, 사람들의 발길이 정말 더 많이 찾게 된다면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 호재들도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의 토지 이제는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준주거지 토지 100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에 비해서 접도되어져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후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토지 지가는 직상승할 것이라 예측되는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부동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해 주신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오금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오금역으로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 주택이고요. 5호선 방위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잠실대교와도 가까워 한강 이북으로의 통행도 편리하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통해 외곽 지역으로의 진출입도 용이한데요. 자, 이사님, 이 송파구가 전국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생활 환경도 우수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장 바로 옆에는 오금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오금 초등학교, 오금 중학교, 세륜 중학교 등 우수한 학원가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의 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는 다양한 녹지가 있어서 아이 키우기에 좋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제일 큰 규모의 근린공원인 오금공원이 본 현장과 초밀접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린이 놀이터와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 가능한 쾌적한 주변 환경이고요. 조금 더 넓게 이용하면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성내천을 품고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본 현장 인근의 개발 호재 소식 또한 뜨겁습니다.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한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 심의 통과되며 이 부지에 주민의 문화 충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니 서울 동부권 문화 및 생활 거점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 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수서 역세권 개발의 본격화에 따른 수혜와 더불어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국제교류 업무지구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계절 푸르른 주거 환경과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가득 품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죠.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주택 살펴드리죠. 자, 먼저 그러면 이사님, 이 개요 정보부터 확인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3호선과 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면적은 공급 면적이 31.91평방미터, 전용 면적이 26.38평방미터, 실제로 한 14평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중에 2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이미 2021년 3월에 완공이 되어져 있어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물 외관은 뭐 요즘 다세대들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짓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특색 있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황금색의 골드죠. 골드 대리석 으로 지어져 있어서 굉장히 외장이 특이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외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장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세대 주택들이 굉장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딪히는 그런 협소, 또 자전거도 옮길 수 없을 만큼 협소한 것과는 달리 13인승으로 좀 넉넉한 구조를 빼앗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에 도로라든가 계단실도 굉장히 널찍하게 뽑아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는 중문을 설치했는데요. 주방 내에는 브랜드 자체를 한샘 브랜드로 설치를 했고 화이트 톤으로 했기 때문에 좀 넓은 가시감과 통풍이라든가 이런 채광 등을 고려해서 굉장히 잘된 통창을 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배치해서 사생활 보호를 좀 했던 그런 배려를 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좀 넓은 방과 좀 작은 방의 구조로 쓰임새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주방에는 거실에는 소파도 좀 자그맣게 넣어서 신혼의 분위기라던가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도 좀 넉넉한 공간 한 14평 구조로 뽑아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욕실과 주방은 굉장히 깔끔하고 호텔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여자라면 살아보고 싶은 그런 주방과 욕실로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호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시설들이 빌트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혼수의 부담이 좀 적고 그런 자금들을 좀 아껴서 차후에 주택을 마련하는 그런 기금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알뜰 신혼부부들한테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건물 내부, 외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외부에 플래카드가 좀 붙어 있어서 지금 약간 아쉽긴 한데 그거 떼고 보면요. 너무 멋진 외관을 자랑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 새 건물이구나 이런 싶은 곳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는데 투룸입니다. 그 내부까지도 깔끔한 인테리어와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챙겨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입지 여건 얼마나 좋은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입지 여건 얼마나 좋은가요? 네, 입지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요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이면서 학세권 또 습세권과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오금의 중심이다, 송파의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호선과 5호선이죠. 3호선 강남으로 가는 라인과 또 5호선 강북을 가로지르는 곳에 교차 노선이기 때문에 두 곳을 전부 다 다니실 수 있는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초역세권이죠. 3분 이내에 사실은 이제는 다세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부지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죠. 동부간선도로의 이용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성내천과 오금공원이 주변에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녹지 환경들이 조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금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규모가 22만 평방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곰돌이 체육센터라던가 수영장, 또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와 또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 대형마트죠. 마트, 롯데마트라던가 아니면 가락시장 현대화되어져 있는 단옥마트들이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알아주는 그런 재래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마트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생활의 편의시설을 굉장히 돕고 있다. 또 놀이문화공간의 어떤 것까지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오금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부모들 세대들도 인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 아이들라든가 유치원의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에 좋은 학세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성동 구치소가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하면서 도대체 한 거의 2만 5천 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곳에 무엇이 들어갈까라는 궁금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구 단위가 확정되면서 이제는 첫 삽을 떠서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업무지구와 또 신혼 희망타운이 조성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다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배려하고 또 업무지구를 두기 때문에 주변에 창업이라든가 이런 송파구가 도와줄 수 있는 청년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젊어지는 오금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혼타운과 뭐 공공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4층에서 26층 규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 또한 뭐 오금 공원이라던가 뷰가 되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송파구의 이제 오금동 자체가 송파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강남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송파구의 발전이 중심의 축이 오금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2030 계획안에는 오금 지구 중심 지역으로 계획안이 발표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호재와 또 주변 여건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떤가요? 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투룸이고요. 실사용 면적이 한 14평 정도 되는 좀 널찍한 투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가가 3억 7천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초보 경매라는 세미나고요.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고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왕초보 경매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액으로 가능한 수도권 알짜 투자처입니다. 이 세미나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지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만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